안녕하십니까? 역사 지식과 역사 의식을 함께 부가트로 만나는 역사 장현주입니다. 네, 올해가 3.1 운동이 일어난 지 몇 년이 되었을까요? 네, 1919년 3월 1일이었으니 올해 10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은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여 강압적인 통치를 하였지요. 이에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모두 나와 독립만세를 목이 터지라 외쳤습니다. 이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신문에서 3.1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만대에 기념할 우리 민족의 부활일인 오늘 하루를 무한히 기쁘게 축하하고 놀자 라고 하면서 3.1 운동의 독립선언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3.1 운동을 어떻게 기념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3.1 운동과 독립을 이끈 애국지사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준비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부가트 키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굵은 네임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흰색 볼펜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렇게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4장의 색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함께 만들어 볼게요. 네, 책 표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책 표지 보시면은 어떤 건물이 있는데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친구들? 네, 이 건물이 바로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했던 그 조선총독부 청사입니다. 1995년까지 광화문 안쪽,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광복 50주년을 기념해서 김영삼 정부 때 철거한 다음 이 위쪽에 있는 첨탑만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 부재 전시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 보이시나요? 네, 친구들 어떤 독립운동가들 알고 계시는지 선생님이 한번 맞춰볼까요? 네, 여기 유관순 열사, 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네,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분은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십니다. 일본으로 유출되는 문화재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문화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시고요. 또 빼앗긴 우리나라에서 우리 글과 우리 말을 지키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주시경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친구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백범 김구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계시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정부의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 임시정부 중심에 계셨던 서고 이동영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만해 한용운 선생님도 계시고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도 계십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책 속에는 다 담을 수 없어서 선생님이 10분만 책 속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전에 선생님이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분은 의사, 어떤 분은 열사, 또 어떤 분은 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요, 목숨을 바쳐서 총과 칼로 무력으로 맞서 적을 처단한 분들을 우리가 의사라고 하고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이렇게, 그리고 맨몸으로 적과 싸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열사라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 그리고 교육이나 계몽운동으로 맞서 싸운 분들을 우리가 지사 혹은 선생이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우리 표지부터 한번 장식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쪽에 선생님 표지 이렇게 장식했는데요. 굵은 네임펜으로 먼저 제목 적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흰색 볼펜으로 따라 써보는 것까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목 3.1운동과 독립을 이끈 애국지사라고 크게 적어주세요. 네,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그냥 두면은 검정색이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흰색 볼펜으로 테두리를 따라 써주기만 하면 글씨가 요수를 부려서 아주 잘 보이게 됩니다.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써서 네, 선생님이 이렇게 완성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우리 빈 공간에 만든 사람 이름 한번 적어 볼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흰색 볼펜으로 만드니 하고 장현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는 우리 항상 책을 보면 책 만든 출판사가 여기에 적혀 있죠. 친구들만의 출판사를 하나씩 정해주세요. 선생님은 부가트로 만나는 역사라고 했는데요. 친구들은 3.1운동의 의미를 담아서 3.1 출판사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독립출판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친구들이 존경하는 우리 역사 인물들 있죠. 그 인물들의 이름을 여기다 붙여서 출판사 이름을 정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뒷표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뒷표지는 지금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왜 아무것도 안 나와 있냐면요. 바로 전국에 계신 우리 친구들이 이 책을 만들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친구들마다 친구들 지역에서 일어났던 3.1운동을 여기다가 한번 찾아서 적어보려고 선생님이 여기를 비워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화성에 살아요. 그래서 화성에 1919년 해서 화성에서 있었던 이렇게 3.1운동과 또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책으로도 만들어 봤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만의 지역 이야기를 여기다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3.1운동 관련해서 큰 이야기가 없다면은 그 지역 독립운동가들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도 좋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쪽에는 바코드 하나씩 그려주세요. 모든 책에는 그 책의 정보를 담는 바코드가 그려져 있지요. 그래서 바코드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 가격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87,000원이라고 했는데요. 친구들도 친구들만의 책, 열심히 만든 책 금액을 여기다 한번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뒷표지까지 다 꾸몄고요. 이제 본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펼쳐주세요. 네, 어떤 사진이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의병 사진과 안중근 의사 사진이 보이지요. 자, 그럼 이 부분 완성하기 전에 선생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선생님이 여기 일제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 일제가 어떤 말의 준말일까요? 줄임말일까요?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줄임말입니다. 제국주의가 어떤 건지 혹시 친구들 알고 계시나요? 네, 제국주의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영토를 빼앗거나 혹은 힘이 약한 나라와 불평등한 조약을 맺어서 그 이익을 얻으려는 정책을 바로 제국주의라고 하는데요. 왜 제국주의 정책을 폈냐면 바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마구 만들어냅니다. 상품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 상품을 팔 상품 시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원재료를 아주 싼 값에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아프리카, 또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 같은 곳을 먼저 선점했고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 정책을 펼친 다음에 바로 어디를 꿀꺽 해볼까 하고 보다가 두리번거리다가 바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번 보시면요. 네, 이 배를 타고 와서 운요호라는 배입니다. 그 운요호를 타고 강화도로 쳐들어와서 네, 우리나라와 1876년 최초로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청일전쟁, 을미사변, 러일전쟁, 을사늑약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우리 백성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총과 칼로 무장하고
의병이 되어 일제에 맞섰습니다. 이 사진은 영국의 데일리 메일의 특파원으로 왔었던 우리 프레드릭 아서 맥켄지가 양평에서 촬영한 의병들 사진입니다. 그가 돌아가서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에 이 사진들을 싣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진 속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차라리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주인공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역사는 일일이 기록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이름, 바로 의병입니다. 네, 다음은 이 사진 많이 보셨지요? 네, 바로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있는 장면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곳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아시아 침략에 앞장서서 우리나라 을사늑약을 강요하고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해서 고종 황제를 퇴위시킨 가장 침략에 앞장섰던 이 사람을 바로 우리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저격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선생님이랑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 비어 있는 이 부분에 굵은 네임펜으로 먼저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름을 적을 때는 이런 표에는 이렇게 굵은 네임펜으로 스티치를 좀 해주면 훨씬 예쁘게 되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스티치 해보겠습니다. 네, 스티치를 한 다음에 여기다 제목을 크게 적어주세요. 네, 항일의병운동 적어주시고요. 이 옆에는 똑같이 스티치 하시고 여기 안중근 의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아래쪽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흰색 볼펜으로 적어주셔야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다 써주시면 좋고요. 저학년 친구들은 여기 굵은 글씨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흰색 볼펜으로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여기 다 적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고정시키는 방법이요. 이렇게 이름표를 다 적고요. 그 다음 여기 내용까지 다 적었으면 이제 얘를 이렇게 고정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고정시키지 말고요. 접은 채로 자 테이프를 떼어내 주세요.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을 거예요. 양면 테이프를 떼어낸 상태에서 책을 접어주세요. 책을 이렇게 접었다가 펼치면 제자리에 이 부분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잘 붙어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네, 두 번째 페이지 넘기면 어떤 분이 계십니까? 바로 이재명 의사와 유관순 열사 사진이 있는데요. 이재명 의사는 아마 친구들이 잘 모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을사오적 중에 이완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완용이 1909년 12월 22일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에 참석했다가 나오는 길에 인력거를 타려는 순간 바로 이재명 의사가 칼로 이완용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폐가 뚫리고 늑단 동맥이 절단되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일본의 외과계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대한의원, 지금의 서울대병원에 재직하고 계셔서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완용을 죽인 이재명은 이렇게 했던 거지요. 나라를 강탈한 외적의 수괴가 이토 히로부미라면
나라를 판 내적의 수괴는 이완용이다 라고 하면서요. 22살의 청년이었던 이재명 의사는 꽃다운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장에 이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의사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완용이 살아있는 동안 그를 처단하려던 수많은 이재명이 있었으니까요. 그날의 뜨거웠던 의거,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이재명의 흔적은 명동성당 앞에 가시면 표지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유관순 열사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유관순 열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이화학당이 휴교하자 유관순 열사는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음력 3월 1일, 양력 4월 1일이 되죠.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만세운동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현장에서 돌아가셨고요.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서 온갖 고문과 갖은 고난 속에서도 1920년 3월 1일 옥중 만세운동을 주도했고요. 그리고 9월에 순국하셨습니다. 혹시 이 무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곳은 바로 유관순 열사의 초혼묘입니다. 초혼묘가 무슨 뜻이냐면요. 유관순 열사의 시신은 분실되어서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혼을 불러서 유관순 열사가 자라고 생활하셨던 천안 생가 뒷산인 매봉산 중턱에 이렇게 유관순 열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재명 의사와 유관순 열사 책 내용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이재명 의사 여기 스티치 해주고 적어 주시고요. 그 옆에 유관순 열사라고 적어 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 이제 안쪽에 내장에 색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뒤쪽에 선생님이 양면 테이프를 붙여놓은 색지인데요. 이걸 찢어서 붙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이 같은 경우는요. 요술을 부리는 종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찢어 볼게요. 테이프가 붙어 있는 면 말고요. 테이프가 없는 면의 앞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고 찢어 보겠습니다. 가장자리는 높게, 가운데는 조금 나지막하게 찢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비틀어서 물결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찢어봐 주세요. 네, 이렇게. 처음부터 많이 찢지 말고 조금 연습하신 다음에 찢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찢은 다음에 테이프 왼쪽 면만 떼어내세요. 이렇게 왼쪽 테이프만 떼어내시고요. 선생님이 붙이는 위치 알려드릴게요. 아까도 보시면은 여기 왼쪽이랑 아래쪽이 0.2 정도씩 여유 있게 붙여져 있죠. 그래서 지금도 왼쪽이랑 아래쪽을 0.2씩 이렇게 여유를 두고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 이걸 다 내용을 다 쓰고요. 네, 내용을 다 쓴 다음에 제가 내용을 다 쓴 다음에 이렇게 한쪽을 붙여놓고 내용을 쓰셔도 되고요. 내용을 쓴 다음에 이렇게 고정시켜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두 쪽 다 떼서 고정시켜 버리면 나중에 글씨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붙이거나 아니면 미리 글씨를 다 쓴 다음에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한쪽 테이프를 떼어내고요. 우리 아까 해봤었죠. 책을 덮어서 네, 고정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한 면이 이렇게 고정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유관순 열사까지 네, 책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처음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강우규 의사와 김상옥 의사인데요. 자, 이분들은 또 어떤 일을 하셨을지 선생님이랑 잠깐 만나볼게요.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있었는데요. 3.1 운동은 비폭력, 비무장 투쟁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자비한 탄압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폭력만으로는 독립을 달성할 수 없겠다.
라고 해서 급진적인 폭력투쟁으로 우리 독립을 달성하자라고 하는 의열투쟁이 활발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의거가 바로 강우규 의사의 사이토 마코토 처단 의거입니다. 그리고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우리 김원봉의 의열단과 그다음 백범 김구 선생님의 한인 애국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어딜까요? 네, 많이 가보셨죠? 바로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광장에 가시면은 우리 강우규 의사의 동상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1919년 9월 2일이었습니다. 군대와 경찰의 경계가 삼엄한 가운데 오후 5시 새로운 총독 사이토 마코토 그 일행이 탄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저로 이동하기 위해서 마차로 갈아타고 마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폭탄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강우규 의사가 은신해 있다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요란한 굉음을 내면서 터졌지만 총독을 폭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총독 폭살은 실패했지만 총독부 요인과 그리고 관리들 34명에게 아주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네, 강우규 의사는 65세에 환갑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폭력 의거에 나선 점은 바로 일제 통치에 대한 저항이 세대를 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아주 큰 의미를 남긴 의거였습니다. 네, 이 사진은 강우규 의사가 용수를 쓴 채로 재판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강우규 의사의 유언 중에 선생님 마음을 아주 아프게 만든 유언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조금도 어쩌지 마라.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이 도리어 부끄럽다. 내가 자나깨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교육이다. 내가 죽어서 한국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 언제든지 눈을 감으면 쾌활하고 용감히 살려는 전국 방방곡곡의 청년들이 눈앞에 선하다. 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의열단원들의 의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의열단은요, 바로 단장 김원봉이 조직한 단체인데요.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하는 단체라고 해서 의열단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의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김상옥 의사부터 만나볼게요. 네, 여기가 어딜까요? 네, 바로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고문하는 독립운동 탄압의 아주 악명이 높았던 종로경찰서입니다. 네, 김상옥 의사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신하던 중에 시가전을 벌이면서 일본 군경을 사살하고 나머지 남은 한 발로 순국하셨습니다. 국내외에서 전개된 의열투쟁 가운데서 가장 장렬한 의거였고 서울 시가전을 벌이면서 일제를 완전히 패닉에 몰아넣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우규 의사랑 김상옥 의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스티치 해 주시고요. 네, 적어 주시고 또 이 색지를 아까처럼 한번 찢어 볼까요? 네, 양면 테이프가 없는 면이 앞쪽이에요. 그래서 앞쪽을 펼쳐 두시고 이렇게 양쪽은 높은 위치에서 가운데로 올수록 조금 나지막하게 이렇게 찢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다 쓰시고요. 내용을 다 쓰신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이 고정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고정시키는 방법이요. 아래와 왼쪽을 0.2 정도씩 남겨두세요. 그런 다음에 테이프를 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책을 덮어서
딱 고정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우규, 김상옥 의사까지 마무리했고요. 이번에는 뒤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쪽에 보시면 네 분이 계시는데요. 그 네 분 중에서 먼저 만나 뵐 분은 나석주 의사입니다. 의열단원인 나석주 의사는 1926년 12월 28일 조선 경제 침략에 앞장섰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일본 경찰과 대치하던 중 장렬히 자결을 시도하셨습니다. 비록 폭파는 실패했지만 조선 경제 침략의 앞잡이로 우리 민족의 증오의 대상이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공격한 사건으로 우리 민족에게 큰 쾌거를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백범 김구 선생님 만나볼까요? 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우리 호만 봐도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애국심을 알 수 있는데요. 백범 할 때 백자가 백정의 백자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의 범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고 평범한 사람까지도 글을 깨치고 애국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완전한 독립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백범이란 호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하신 일들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의열 단체인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셔서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로 독립운동을 지휘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나석주 의사와 백범 김구 선생님 마무리해 볼게요. 여기는 나석주 의사. 네, 백범 김구 적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이 색지를 한번 찢어 볼게요. 양쪽은 높게, 그리고 가운데 쪽은 낮게 해서 이 검정색 또 다른 색깔이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미리 적어온 거 붙여보겠습니다. 이제 붙이는 방법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0.2씩 아래와 왼쪽을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떼어내시고요. 그리고 책을 덮어서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봉창 의사는요, 한인애국단의 첫 번째 단원으로 1932년 1월 8일 바로 일왕 히로히토가 새해를 맞이하여 요요기 연병장에서 거행되는 신년 관병식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중 거사를 벌였습니다.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졌지만 미치지 못해서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제국주의가 신격화해 놓은 일왕의 마차에, 그리고 그것도 일본의 수도인 도쿄 한복판에서 폭탄을 던져서 타격을 가하려고 했던 일은 한국 독립운동의 강인함과 또 지속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윤봉길 의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상하이 훈코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황의 생일 축하연 겸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 행사에서 단상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상 위에 있던 일본군 지휘관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무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일본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세계의 시선은 바로 이 윤봉길 청년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민당 총재였던 장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과 4억 중국인이 해내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한국인 한 사람이 해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이시영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아이가 물에 빠져 익사 직전인데 윤봉길이라는 청년이 이 아이를 구해냈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광복을 맞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 장식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봉창 의사.
네, 마지막은 윤봉길 의사. 네,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찢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정색이 많이 보이면은 좀 더 입체적인 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선생님이 고정시켜 볼게요. 고정시킬 때는 왼쪽 아래쪽이 0.2cm씩 남게 고정시켜 주시고요. 덮은 다음에 테이프 떼어내 주시고요. 그리고 책을 덮어서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쉽게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애국지사들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지나쳐 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명동성당을 가시거든, 서울역을 가시거든, 종강역을 가시거든, 을지로 입구역을 가시거든, 또 마로니에 공원을 가시거든, 의연히 서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동상을, 또 쓸쓸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표지석을 꼭 만나고 오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런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지우는 것은 비바람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찾아준 바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책 만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짚어보았는데요. 우리 자료에 보면 선생님이 이쪽을 비워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질문이 생겼나요? 라고 선생님이 물음표 해놓고 여기 쓸 공간을 마련해 놨죠. 그래서 책 만들면서 책 만들고 나서 친구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나 3.1운동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질문을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생겼는지 정리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찾아보시고 대화하시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친구들이 정체성과 역사의식이 쑥쑥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당부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책 만들고 나서 너무 어렵게 잘 만드셨죠, 친구들? 그래서 댓글로 자랑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할 건요. 바로 여기 뒷면에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3.1운동가, 독립운동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 꼭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역사 지식과 역사의식을 함께 부가티로 만나는 역사 장현주였습니다.